뇌지도사 호몽이의 힐링 캠프 5월 18일 월요일 오후 9시 미더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하얀 꿈샘님입니다. 하얀 꿈샘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하얀 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얀 꿈샘님 우리 인제 인터뷰 문안을 미리 상의했다시피 현생에서는 하얀 꿈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014 년부터 코로나 전까지는 그 대학교에서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도저히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나가는 게 무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논문 개인 연구를 하거나요. 석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하는 내용이 논문 쓰시는 분들 코칭해 드리고 만약에 이제 뭐 지도 교수님이랑 문제가 있는 거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쪼끔 남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찾아보다가 이제 메타버스 쪽을 좀 공부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온라인에서 중고등학생 애들 글쓰기 수업이나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그 소논문 쓰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수업도 예. 같이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었을 건데 이 프렌드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가 딱 계기가 있어서 이쪽에 왔다라기보다는요. 제가 작년에 이제 가을 이후에 메타버스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게더타운이랑 뭐 그다음 제페토 요런 것들을 처음 접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브랜드라는 거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아 이 브랜드도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하는데 나도 시작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1 기, 2기 그 지금 이 프렌즈 하시는 분들 처음 미트업 하실 때 그때부터 저도 같이 들어와서 자주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미트업을 진행하거나 이 프렌즈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프렌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그때 활동을 안 했습니다만 작년 7 월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아니요. 저는 한 9월 정도 그때 가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 시작하고 그러시군요. 나서. 예. 제페토나 게더타운도 미리 가 보셨거나 아니면은 현재도 이렇게 자주 방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이 브랜드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가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줌에 좀 이렇게 가까운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줌에서 부족한 오락적인 면이라든지 수업을 하면서 좀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흡입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고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좀 10대 아이들 이 오락으로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페토에서도 잽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거는 게더타운이랑 맞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잽도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렌드 아, 같은 그러 경우에는 음성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는 거고 잽이라든지 뭐 게더타운은 이제 영상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신 분이 7 분이 계신데 다솜님, 알럼맹이님, 다솜이님, 유니크한 꼬마녀님 들어와 계십니다.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채팅창에 인사나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다시 보기 틀어 주기로 위해서 안녕하세요. 예, 정하영 님 마이크는 제가 해소할게요. 예.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면 정하영 님은 채팅창으로 해 주세요. 지금 화면이 녹화된다는 것을 제가 공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영 님 목소리가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어 이 미드업이 끝나고 난 뒤에 어 이 녹화 영상을 다시 보기로 해서
좀 편집을 해 가지고 틀어 줄 예정이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까지 같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채팅창에도 이렇게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아니신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네. 미덥도 해 보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하얀 꿈샘 님이 하시는 미덥은 어떤 미덥이신지요? 원래 제가 이프렌즈 4 기를 도전했었어요. 그런데 이프렌즈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떨어뜨리셨거든요. 그럴 리가요. 예. 그래서 원래 그때는 제가 관광학 박사니까 그쪽 여행 관련된 걸로 한 12주 정도 이렇게 한번 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제페토 오늘 그런 거 했었고요. 예전에 그 스피치 라엘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랑 같이 아이들 시골 유학했던 거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다루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시네요. 아니, 관광학 박사님을 이 프렌드에서는 왜 인플루언서로 안 뽑으셨을까요? 뭐가 이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불만이 없습니다. 이 녹화 영상만 딱 잘라 가지고 영진한테 "이런 분을 왜 떨어뜨렸어?" 이렇게 하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저번에도 제가 하는 힐링 캠프 사전 예약하실 때 먼저 손 들고 신청을 해 주시길래 '와, 상당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신 분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 진짜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얀 꿈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만 저는 인터뷰 문화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 주실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하다가 아까도 드렸듯이 채팅창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어갈게요, 가영 검사님. 예. 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공부도 하셨을 거고 결혼도 하셨을 거고 살아오면서 재미있거나 특이한 경험 이쪽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아이들만 데리고 여기 강원도 양양에서 시골 유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유학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생소하다고 생각 다들 되시죠?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살던 곳은요. 저기 인천 송도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코로나도 겪어서 그런지 이게 계속 크는데 '너무 내가 아이들을 빡빡하게 키우는 건 아닐까.' 그리고 3 학년 4 학년이 되면서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학원 보내고 이러는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두저도 아닌 그런 도시 엄마로서 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코로나 2년 보내고 '도저히 나는 이렇게 해서는 도시에서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 6 개월가량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장 이 올 2 월에 강원도 여기 양양으로 오게 되었고요. 아이들 시골에 작은 학교를 보내는데요. 전교생이 44 명이에요. 거기서 와우. 지금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도 아무튼 조금 있다가 또 보여주실 사진으로 된 영상에서 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 먼저 그 영상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그러면 아 제가 제어권을 넘기고 네네. 공유 중지하고 제어권을 누구나 제어로 만들 테니까요. 네네. 아이들이 행복한 시골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음. 네. 제가 제가 잠 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저도 지금 일산에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프로그래머도 고양시에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친구 애들이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행주 내동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와, 내가 가서 걔들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또 부모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봐도 정말 일반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도 조금 일찍 알았으면은 그런 학교를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꿈 선생님, 영상 네. 예, 영상 보여주세요, 언제든지.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인트로 화면으로 돌려놓고요. 동영상 보는 사이에 새로 오신 분들 있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마이크 잡은 상구님, 우리 라페스타에 같이 살고 있는 상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소유비마님, 세라피노 K님, 소비마님, 어른아이님, 예, 다들 반갑습니다. 12분이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어, 어, 세라피노 K님은 몸은 이제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마이크 안 되시면 채팅창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네,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저도 오늘 파이팅. 사실은 병원 가가지고 뭐 오후 내내 그 목 디스크 때문에 치료받았는데 다들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다솜님께서 저도 안 보내요 했는데 다솜님도 아이를 학원에 안 보시나 보죠? 마이크 되시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저는 서울 살다가 부모님이 이제 충북 제천에 오신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에 그냥 순순히 따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네가 어떤 수준 정도인지를 제가 그 대학을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골 학교의 그런 특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학교는 명문학교였는데 거기는 뭐 정말 내노라는 집안 애들만 다녀서 뭐 무슨 사자도 다 무시하는 약간 그런 이상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바로 옆 동네를 기웃거렸더니 학생이 한 학년에 2반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일부러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서 얘는 어차피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김에 어 학 학원은 따로 보내지 않고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시켜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하는 주의라서 공부하는 지역 아동 센터는 아예 보내고 있지 않고요. 뭐 체험 수업 같은 거 많이 하는 쪽으로 보내서 애가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딱 기초만 잡는 공부만 시키고 있어요. 음. 그렇게 해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어차피 저희 어릴 때도 내노라는 공부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살고 이런 법칙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 뒤늦게 발동이 붙어서 그런데 저도 제 스스로 직업을 찾고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변에서 다 알고 계시고 이래서 뭐 별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태수 님 와 주셨고요. 자, 하얀꿈 선생님께 다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지금 다솜 님께서는 충북 제천에서 인제 애들을 저렇게 학원에 안 보내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 수도권이 아닌,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하얀꿈 선생님 이렇게 막상 올해부터 이렇게 애들을 시골에서 생활을 하게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우선은 아이들한테는요. 아이들이 좀 쉽게 말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음. 학교를 다녀도 지금 뭐 학생들이 막 공부를 막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되게 단축 수업을 해 가지고 빡빡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여기에 오니까 쉬는 시간도 10 분이라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다 쉬는 시간 10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에 되게 만족을 하고 아이들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학교 간다는 것도 되게 컸어요. 저희는 거기 음. 도시에 있는 동안에는 2년 동안 반의 반도 못 갔거든요. 그런데 아, 코로나 여기 때문에 그랬죠? 네네.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저학년이다 보니까 거의 그냥 학교를 못 갔어요. 참 그 불행한 시기에 아이들이었네 진짜. 예. 예. 그나마 어쨌든 어머니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아까 영상 사진에만 봐도 제가 항상 그리워하는 동해 바닷가도 나오고 참 부러워요. 양양이란 곳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죠? 예. 지금 계획은 그러면은 애들이 언제까지 거기서 이렇게 생활, 애들이 몇 살까지 거기서 생활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현재는 왔을 때는 2 년을 목표로 잡고 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쪼끔 여기서 적응도 괜찮고 생활이 괜찮다 생각이 들면 한 4년 정도까지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곳에 외국인 학교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방향을 또 잡아 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다양한 체험으로 인해서 그런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사립 중학교 이런 데도 또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방법은 되게 그러시군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대학교도 여기서 요즘에 지역 뽑는 게 농어촌 이런 것도 뽑는 게 많이 달라져서
7년 정도만 이쪽에 살면은 거주하게 되면 농어촌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다고 하고 아, 아이들한테 농어촌 전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굉장히 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목표는 2 년이지만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시군요. 자, 말씀하시는 사이에 통통님이 새로 오셨고요. 지금은 어, 미래지도사 호몽의 힐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초대 손님은 하얀 꿈샘님입니다. 하얀 꿈샘님은 인천 송도에 살고 계시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강원도 양양에서 시골 유학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용기도 대단하고 조금 일반인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미더본 녹화가 되고 있고요. 채팅창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까지 같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 하얀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꾼 선생님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좀 네. 딱딱한 주제입니다. 인생의 좌우명. 혹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진짜 딱딱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성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참 질문도 그렇지만 성실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그죠? 잘 한번 풀어 보세요. 아니 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진짜 성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집에 가훈 이런 거 붙여 놓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성실이라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저거 왜 맨날 붙어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커서 제가 뭔가를 할 때 보니까 성실이라는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 이렇게 눈 같은 거 눈덩이 같은 거 눈사람 만들 때요. 쪼끔씩 쪼끔씩 쌓이는 그 과정 같이 성실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쪼끔씩 쌓이면서 나중에 그게 눈덩이가 커지면서 '나중에 눈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는 게 성실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제가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실이다.'라고 해서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뭐 너무 흔한 단어라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좀 그렇지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성실만큼 좋은 또 좌우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실 아까 눈사람 이야기하니까 제가 2000 년에 서울 쪽으로 와서 부산에 살다가 와서 정동진을 갔는데 그때 눈이 참 많이 온 해였어요. 근데 정동진 가 가지고 가족들이랑 비록 돌아올 때는 생전 처음 스노우 체인을 채워 가지고 막 절절절 매면서 왔지만은 거기 있는 동안은 눈사람을 진짜 그 근처에 있는 눈사람 한 10 배쯤 되게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관광 오신 분들이 전부 저희 눈사람 앞에서 그것도 1개 아니고 2개 만들었거든요. 사진 찍고 이럴 때 참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 그것도 진짜 그 꾸준함, 성실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이 성실이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인데 또 성실함을 반대적으로 이렇게 자꾸 게으름이 뒤에서 당기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죠. 저만 하더라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만 있어 봐라. 다솜님께서 수익화를 예. 수익화. 예. 제가 조금 밑으로 당겨 볼까요? 아, 양양 가고 싶다고요. 저는 뭐 다행히 캠핑을 다니면서 양양 쪽으로 여러 차례 고성, 양양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나마 조금 여러분보다는 강원도 쪽으로 자주 가는 다음 이제 이번 주라 해야 되겠네요.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이벤트 할 때 응모한 자국이 있는데 저는 떨어지고 딸이 당첨이 돼 가지고 처음처럼 캠핑장 이벤트에 당첨이 돼 가지고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돌아오는 거죠. 이틀간을 캠핑장 이벤트에 걸려서 여러 가지 뭐 상품도 주고 그런다는데 강릉 쪽에 있답니다.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뭐 경유값도 오르고 그래서 제가 좀 먼 거리 캠핑 가는 걸 주저했는데 또 딸 덕분에 강릉으로
처음처럼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올라오신 분이 제가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무대 밑으로 좀 내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강퇴시킵니다. 지금 이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새로 오신 분들도 안내해 드릴게요. 지지님 오셨고 나야오님 오셨고 우리 이번 달 말에 또 출연해 주실 서희님, 죽부인님 오셨네. 그다음에 맥스님 들어오셨습니다. 16분이 함께 계시는데 오늘은 저희 호몽의 힐링 캠프에 초대 손님으로 하얀 꿈샘님을 모시고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하얀 꿈샘님은 경기도에서 사시다가 강원도 양양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또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네.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좀 스킵하고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듣는 그런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을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실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일화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또 일화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음. 제가 이제 작년 겨울부터 이 시골 유학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제 블로그에다가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을 정말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 왔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고 한 달 내내 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와우. 그러다가 4월쯤이 됐는데 저한테 그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블로그를 보고 정보를 얻어서 본인도 양양에 오셨다고 정말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제가 친구가 됐어요. 예. 그래서 물론 아니 제 블 잠깐만요. 하얀 예? 꿈새님 블로그를 읽고 그분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양양으로 이사를 오셨다고요? 네네. 아이들 오. 데리고 그분도 이제 아이들 작은 학교 보내려고 시골 학교 보내려고 해 가지고 준비해서 지금 오셨는데 집을 못 구했어요, 그분은. 근데 그냥 오셨어요. 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앞동에 다다음 달에 이사 올 예정이에요. 야, 참 진짜 인연이란 게 희한하죠. 저도 오늘 낮에 미더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 뭡니까? 갑자기 왜 그분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갑자기 나솜님 누구였죠? 내 옆에 나페스타에 사시는 분. 그 마이크 작은 상구님이요. 예. 왜 그분이 지금 나가셨어. 갑자기 보려니까 안 보이잖아요. 상구님께서 저하고 같은 직선 거리로 하면은 뭐 한 300 미터 줘도 안 되죠. 거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제 사무실 옆에. 그래서 나중에 제 전화번호로 해 가지고 어 같이 통화도 하고 오늘은 제가 병원 가는 날이라서 하지 말고 가까운 시일에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또 마이크로 잡은 상구님은 정말 대단한 또 실력자이지 않습니까? 실제 현생에서는 이제 어쨌든 공연 기획하고 이런 쪽을 하는데 일산에서 이렇게 또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프렌드가 제게 준 선물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 줬다는 게 정말 큰 행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오늘 처음 만나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솜님, 알런맹이님, 뭐 꿈새님 포함해서요. 다솜이님, 유니크한 꼬마니님, 비마님, 세라피노 K님, 어른아이님, 명태수님, 벌써 나야오님, 죽부인님, 좋은 하루님 다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오프라인에서도 다 뵐 수 있겠죠. 예. 아무튼 다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같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얀 꿈새님이 인천에 사시다가 그쪽으로 간 결정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닌데 또 블로그 글을 읽고 거기서 같이 또 하게 된 소중한 또 어떻게 보면 친구분을 만나신 건데 대단한 인연이신 것 같습니다. 평생 가시길 응원해 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블로그를 꾸준히 쓰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최근에 정말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인터뷰 문안에는 상관없지만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전공은 관광학 박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네. 부분을 가지고 현재 어떤 일에 연결돼서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일은 아까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석박사분들 논문지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걸 하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서. 예. 음. 실제 그러면은 강단에 서시는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레슨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지금은 현재는 개인 레슨이고요. 6년 전에 6년 동안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개인 레슨으로 바꾸게 된 거죠. 음. 그러면 강원도에서 네. 계속 그 관련되는 어떤 강연 강의 학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알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강원도 와서는요 학교 수업은 여기서 대학교 수업은 또 다시 알아보지는 않고요. 네네. 그냥 지금 개인 수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개인 아 수업만 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프리하게 사는 게 또 거기서 느리게 사는 강원도 가서 또 도시인처럼 사는 것은 좀 그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도시에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틀을 못 벗어나는 거 제 질문도 그런 것 같아요. 예. 행복희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항상 든든한 후원인 행복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녹화되고 있고요. 채팅창도 같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시대가 그게 인제 강원도 지역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생활을 염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하얀 꿈선님이 거기서 전공 관련된 일도 하면서 또 애들도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으네요. 예. 일단 아이들도 만족하는가요? 그럼요. 지금 제가 여기 왔지만 물론 아이들이 말을 안 듣 뭐 100% 다 잘 들을 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 듣는 날은 제가 좀 살짝 협박을 해요. "다시 송도로 간다." 이러면 아이들이 안 된다고 갈 수 그래요. 없다고. 예. 처음부터 아이들이 찬성했어요? 인천에 사실 때 애들하고 의논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처음에 학교를 알아볼 때도 다 데리고 다녔어요, 모든 학교를. 상담을 다 다닐 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나 봐요? 원래는 처음에는 고성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강원도 아 고성을. 고성. 예. 예. 그래서 고성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거기가 틀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양양까지 눈을 돌리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음. 보니까 양양에 더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음. 예. 여기는 신기하게도 학교가 다 상담을 해 줘요. 아 그렇구나. 네. 야 의외로 장점들이 많구나. 나는 어떻게 인제 애를 살아나갈 수도 없고 손주 낳으면 그걸 보내야 되나? 우리 딸 보고 강원도 가서 살아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질문은 뭐 하시는 분야에서 차별화 전략 이런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안에 유튜브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뭐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그 유튜브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네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에 찬성을 한 건 좀 '타고나기를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그때 네. 2년 전부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곤충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잡고 놔 주고 이런 것만 하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또 유튜브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 구독자 수는 한 70여 명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키즈라서 그런지 구독자 수가 막 이렇게 막 팍팍팍 늘어나지는 않지만 2년 쪼끔 안 되게 꾸준하게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랑 여기 오니까 더 올릴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밀려 있어요, 지금 유튜브 올려야 될 게. 근데 음. 예 다 올리지를 못하고 지금 매일 이렇게 다른 일들만 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하얀 선생님도
예를 들어 가지고 메뚜기라든지 좀 더 한 단계 뛰어넘어가 사막이라든지 이런 걸 손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저는 못 잡아요. 그래서 영상만 찍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잡아요? 아이들은요 다 잡아요. 정말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잡아요. 저는 참 이렇게 캠핑 가면은 자연과 함께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벌레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부산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내도 부산 영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산동네에 살았다 그러죠. 뒷배경이 황령산이라는 산에서 살았는데 뭐 메뚜기도 잡고 가재도 잡고 뭐 어떨 때 심할 때는 뱀도 잡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것을 손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캠핑카 안으로 뱀이라도 한 마리 들어온다든지 들어오면은 캠핑카 안이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데도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 벽을 깨트리는 게. 하얀 꿈새 님도 실제 집 안으로 이렇게 매미라든지 이렇게 큰 나방이라든지 들어오면은 그렇게 즐거움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제가 아니 엊그저께 주말에 음 주말만 되면 저희 신랑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데 네네. 마침 저희가 작년 가을에 사마귀가 앓았던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새끼 사마귀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 신랑 주말인데 오자마자 "빨리, 빨리 저거 어떡하라고. 빨리 처리하라고." 제가. 아니 네. 남편분도 벌레를 싫어하세요? 아니요. 저희 신랑은 잘 만지죠. 그러니까 아 아이들이랑 그래요? 신랑은 아 하고 저는 찍고 영상 편집만 하고요. 아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접촉해 보는 그런 뭐라나 경험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잡아 보면 별것 아닌데 어쨌든 지금 강원도 양양에 있는 집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이 애들 책임이네요. 하얀 그럼요. 꿈새님은 심히도 좀 도망가시고. 그럼요. 아니 그냥 저희 애 이름 부르면 알아서 뛰어와요. 아 참. 어쨌든 아이들이라도 잡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또 곤충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귀여워요. 저는 곤충은 아니지만 집에 가재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가재가 탈출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못 잡아 가지고 저 인제 자려고 누웠는데 밤에 11 시에 가재가 나왔다고 저보고 잡아 달라고 그래서 또 한번 왁자지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음. 지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터뷰 문화를 많이 보니까 아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이기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인생의 행복이라든지 소중한 저 인생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얀 꿈새 님은 약간 아이들을 사이드로 이렇게 조금 그 뭐라나 밀어 놓고 하얀 꿈새님의 인생하고 강원도 생활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 오면은 '뭐 내 일을 아예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3년 전에 고성으로 준비하다가 그때 제가 실패 한 번 했었거든요, 그 시골 유학을. 근데 그렇군요. 그때는 예 코로나 전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래 그냥 못 가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말았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제가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집에서 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크게 제가 하는 거에 문제가 되지 않고 제가 저희 아이들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정말 다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은 7시 45 분에 나가고요. 5 시에 와요. 아침 7시 45 분에 나가서 5 시에 온다고요? 네. 뭐 어디서 들에서 뛰어놀다가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 여기 스쿨버스가 8 시에 오는데 거기까지 놀면서 뭐 이렇게 뛰면서 걸어가는 시간 해 가지고 넉넉 잡고 7시 45 분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 8 시에 보내고 다시 5 시까지 올 때까지 온전히 다 제 시간이에요. 와우. 그러면 그 하루 네. 종일 이렇게 직업적인 일 말고 어떤 생활이 이렇게 하얀 꿈새님들의 일상이에요? 음
저희 일상 뭐 집 치우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여기 예예예. 와서의 일상은 일 주일에 한 번은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핫플레이스를 다녀요. 아,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예. 어디 인제 유명한 장소를 간다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는 거네요. 네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혼자 충분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책도 읽기도 하고 근데 바닷가에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유명지들이 관광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커피숍도 이런 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네네네. 가서 책을 읽지 못하고요. 맨날 바다만 보다가 오거든요. 어. 예. 그렇긴 한데 일 주일에 1-2 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저에게 되게 힐링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너무 좋다. 농사도 지으세요? 혹시 텃밭이라도? 그거는 학교에서 땅을 좀 일부 나눠 아. 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주말에도 거기 텃밭 가서 물 주고 상추 뜯어 와 가지고 저희 고기 먹고 그랬어요. 상추 정말 잘 자라죠. 뜯어 아 먹을 네. 뿐하고 뜯어 먹으면 저도 여기 사는 곳이 대화마을이라 해서 일산의 외곽이에요. 그래서 저 집 바로 아파트 옆이 전부 다 논밭이에요.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안 짓는데요, 게을러서. 위에 집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또 팬이 한 분 계신데 해병대 같이 나왔다고 해서 제 아들이 해병대 나왔거든요. 뭐 가끔 일 주일에 한 번씩 항상 상추를 문고리에 걸어 두고 가십니다. 그것도 다 못 먹어 가지고 상추가 녹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농사를 짓고 흙을 밟는다는 게 저도 도시에서만 살았지만은 그게 참 로망인 것 같아요. 막상 또 지어 보면 힘든 점도 많고 이러겠지만. 예. 자, 꽃밭의 꽃무리님. 아침에 항상 미더블 잘 해 주시는 꽃밭의 꽃무리님 들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님께서 황령산 송신탑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비마님 아실 건데 그 송신탑에 올라가서 미드업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부산 출장을 가 가지고. 근데 길을 잘못 타 가지고 저 광안리 어디 동네 옆에 차를 세워 놓고 미드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신탑을 가면은 광안리 바닷가도 보이고 저쪽에 서면 쪽으로 시내도 보이고 아무튼 동서남북이 확 트여 있기 때문에 부산의 한중간에 있는 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놀던 황령산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너무 전망이 아마 도시 전망 중에서는 뭐 남산은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훨씬 좋아요. 그래서 황령산 혹시 부산에 가면은 그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황령산 송신탑을 한번 꼭 관광 코스로라도 가 보시라고 말씀을 해 주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다면은 부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산 영도구를 한번 가 보세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은 영도구청에 그 문화 담당 과장이 제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은 일을 해 가지고 영도가 정말 태종대밖에 없는 영도가 지금은 뭐 커피숍도 너무 많고 사진 찍을 곳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영도도 꼭 이렇게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님께서 항영산 송지탑 올려주셔 가지고 제가 옆에까지 섰습니다. 다솜님도 딸에게 용돈 준 날이 벌레 나오는 날이에요? 의외로 어른들은 벌레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또 다음 그러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하얀 선생님. 음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참 중요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노하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라는 게 사실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음. 잘 모르는 건 오히려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젊은 피를 아이들한테 젊은 예. 피를 이용한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되게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음. 그런 데서 또 힌트를 얻기도 하니까 그냥 음. 저보다는 더 창의적인 그런 답을 필요로 할 때는 아이들한테 많이 묻는 편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할 때 학교라든지 회사 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관계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하다 보면은 거기 속에서 전혀 생뚱맞은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브레인스토밍인데 지금 하얀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도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그죠? 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해 나누다 주시니까 네. 예. 앞으로는 '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네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 관리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걸 꼭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제가 예전에 무슨 영상을 봤더니 그 물 한 잔에 하루의 깊은 의미를 다 담아서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우리 뭐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 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물을 뭐 차예요 아니면 생수예요? 생수 마셔요. 생수. 어느 정도 양이에요? 그냥 한 머그잔으로 한 잔. 예. 머그잔 한 잔 정도. 그러면 네. 그것을 빨리 들이키는 것보다는 천천히 들이키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염원을 하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아요. 한 모금 마시면서 오늘은 만약에 제가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일도 한번 생각하면서 잘 되게 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머그컵 한 잔 다 마시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래 빨리 마시는 날도 있는데 그렇게 아침에 물 한 잔을 음. 먹고 나면 저는 좀 이렇게 활동하는 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예. 나름대로의 건강 관리 방법으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또 TV에서 한참 나오던데 그 이효리 씨가 서울 나들이 하는 형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맨날 와이프가 틀어 놓으면 보게 되는데 저는 이효리 씨 웃음이 너무너무 참 좋아서 그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요가도 하고 이래서 근데 아침에 어쨌든 서울에서도 뭐 5시 정도 일어나 가지고 차 한 잔 내려 마시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거 보면 참 제가 인제 게을러서 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부럽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신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저도 내일부터라도 한 잔 그렇게 마시면서 하루를 좀 음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어느덧 사실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리고 하얀꿈 선생님이 이후에 또 강의 스케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는 못할 거고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또 공식 질문 있죠. 하얀꿈 선생님께 이 브랜드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 이 브랜드는요.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정보나 막 지식 같은 걸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이 브랜드를 여기 들어와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나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 브랜드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무료로 다 듣고 있고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귀로 경험을 체험하는 이 메타버스 세계를 경험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그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네요. 오기에 도전하실 거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네. 하셔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 질문도 못 드렸지만은 하얀 꿈 선생님을 통해서 저도 배울 점도 많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좀 이렇게 알고 싶어지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네요. 아무튼 오기에 이렇게 저는 충분히 아마 하얀 꿈 선생님이 새롭게 도전하시면 오기에 인플루언서로 될 것 같으니까 꼭 도전하셔 가지고 좀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 점에서 제가 항상 또 우리 후원자이신 행복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꽃차 선물 이벤트 퀴즈가 있죠. 오늘은 정말 쉬울 퀴즈니까 여러분들 "나는 타이핑이 빠르다." 하면 타이핑으로 아니면은 "손을 드는 게 빠르다." 이러면 손을 들어서
그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바로 자기 닉네임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퀴즈 딱 짧은 퀴즈입니다. 현재 하얀 꿈샘님께서 인천 송도에 사시다가 강원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지역 이름을 말해주세요. 마이크 알람명이 대신. 예, 양양. 누가 다솜님이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알람명이. 아, 명희님, 예, 죄송합니다. 양양, 예, 정답입니다. 네. 예, 행복희님, 마이크 되시죠? 네. 예, 행복희님이 어떻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지 안내해 주시고 채팅창에다가 행복희님 또 항상 해주시듯이 링크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행복희님 잠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안 그래도 그 링크는 걸어드리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19일이요. 네네. 11시에 우리 멘토 멘티 콜라보 미드업 있거든요. 네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목요일 날 루시아 선생님 모시고 힐링 캠프 하니까 끝나자마자 그쪽으로 가시도록 또 안내 아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 11시, 오전 11시? 헐, 아침 11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시간 내서 갈게요. 네, 콜라보 미드업은요, 우리, 선주쌤이 오락하고요, 게임하고요. 잔치국수님도 나오시고, 선생님 그죠? 떡 만들고, 저는 꽃차 만들고, 우리 꽃무리님이 신앙송하고 사랑방 얘기 들려주고요. 선물 푸짐합니다. 예. 아니, 꽃무리님도 멘티예요? 아니면 그냥 찬조입니까? 제가 멘토고요. 멘티입니다. 예. 사기. 아, 세 분이 계시구나. 아, 네네네. 딱 듣기만 해도 풍성할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네, 풍성할 그래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목이 경사났네. 경사났어. 경사났어요. 노래가 감사합니다. 춤과 게임과 다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때 놀러 와주시고요. 시간이 됐지만 혹시 오늘 하시는 중에 뭐 누구든지 하얀 선생님께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습니까? 마이크 되시는 분 마이크 되시고 뭐 강원도 생활 잠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하얀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이 프렌즈들이 항상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미더블 들으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셔가지고 예. 누가 마이크 켜시는 것 같은데 하루님, 로이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도 인사드리고 가영 교수님 다시 인사드리면서 오늘 미더블 수입은 어떻게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 다소님께서 이런데 아까 온라인 강의 하신다고 했는데 하영 교수님 맞으시죠? 선생님 수입은 저는 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랑이랑 주말 부부라서 신랑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죠. 신랑은 안 서울에서. 왔어요. 저는 20년 전에 주말 부부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회사를 때려치워 버렸는데 진짜 저는 아내 사랑을 너무 많이 하는가 봐요. 이건 이제 완전히 아부성 발언입니다. 아까 알런뱅이님은 방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행복희님 그 DM으로 이렇게 주소하고 보내주시면 행복희님이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맛있는 꽃차를 보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행복희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힐링 캠프가 벌써 몇 회째죠? 7회째, 이제 5회째네요. 지금이. 다음 주는 그 서해가 루시아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고 아무튼 5월 달에 총 9번 제가 미드업을 할 건데요. 자, 아무튼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 9시 하는 힐링 캠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다음을 기대해 주시고 하얀꿈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이렇게 1시간을 제 시간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많이 떨린다고 호몽이님께 말씀드렸는데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